네, 오케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환자 패널, 토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패널로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또 연사분들, 이제 환자 패널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켈리, 리사, 멜로니, 그 외에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신 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제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강연 감사했고요. 발표 슬라이드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절제술 후에 거치는 과정들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정신적 지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자분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절제술 후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서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리사인데요. 저는 정신적 지원을 잘 받았어요. 남편이 정말 온 과정 동안 잘 지원을 해줬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진단을 받고 나서 또 펫 스캔을 해서 진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위절제 수술을 이제 하기로 좀 준비를 했어요. 삶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죠. 지금도 아직도 뭐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입니다만 남편이 정말 정신적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요. 또 전 가족이 다 그렇거든요. 네, 멜로니 님도 이제 좀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역시 가족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몇 년 전에 엄마, 뭐 이모 두 분, 삼촌 두 분, 아버지, 그리고 형제 등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CHD1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직계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고 남편이나 아이들은 이해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먼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좀 못하는 편이에요. 서포트 그룹이 중요하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서포트 그룹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직계 가족인 아이들이나 뭐 남편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우리 서포트 그룹도 그렇고요. 네, 아멘다님, 아멘다의 정신적 서포트를 듣고 어떠셨는지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보다는 생존자들을 이제 몇 명 만나게 돼서 연결이 됐어요. 수술이나 요법, 뭐 여러 가지 요법 이런 것들은 다 뭐 괜찮았고 다른 분들도 다 제게 일어났던 그 어려움과 고통 같은 거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생존자 서포트 그룹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친구나 가족들도 지원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어려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존자 그룹에서 받는 서포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제 여동생이 36살 인데 이제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저도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절제를 준비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는 이제 CDH1 양성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1년을 쭉 기다리다가 위절제 수술을 마침 했고요. 또 사회적으로 또 정상적인 생활로 전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지 잘 봤는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뭐 판단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죠. 부모님도 제 여동생이 죽고 나서는 아주 힘들어 하셨고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지원은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이제 제시카 님이고 또 제시카 님하고 같이 얘기할 방향도 같이 얘기했고요.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같이 얘기했고요. 제게는 그게 최고였어요. 네, 제시카 님, 켈리가 방금 얘기한 것도 이제 들으셨는데 한 말씀 보태 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지금 카메라가 안 돼서 오디오로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CDH1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고요. 저희 엄마가 38살에 위방암으로 돌아가셨었는데 저는 그래서 혼자였고요. 저도 이제 30 좀 이제 후반이었고 CDH1 돌연변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켈리도 이제 CDH1을 가졌고 위절제술도 했고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유전 상담사가 설명을 잘 해줬어요. 남편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안 됐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위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고 "그동안에 계속 같이 있을 거고 지원을 같이 할 것이다. 걱정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이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정보를 좀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대비의 꿈 재단에 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읽을 거리 정보들도 다 찾아보고요. 모든 정보를 다 찾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과 얘기했을 때 위 없이 살고 있는 이 생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위절제술은 삶을 주었고요. 남편이 모든 과정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정신적 지원도 했고요. 또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대화창에 하나 질문이 있네요. 자, 이 켈리도 얘기했듯이 서포트 그룹 중에서 생존자들과 얘기했을 때 어땠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저는 생존자고 저는 또 혼자이고 결혼 안 하고 애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웠죠. 혼자였으니까요. '왜 나는 여기 있지?' 이제 질문을 하곤 했죠. 그러나 지금 다른 제가 멘토링 해 주는 멘티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동생이 죽었을 때 그때 36 살이었고 여동생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여동생은 상당히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단받았을 때는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어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엄마도 유방암이 있는데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죄책감이 있으세요. '본인이 유전자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저도 여동생은 죽었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 있어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거는 안 되고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어떨 때는 참 어려워요. 네, 이런 거 죄책감 같은 것이 뭐 정상적인 일입니다. 생존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일이죠.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어렵고 좀 생존자의 죄책감은요.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서로가 지원을 서로서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네요. 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유전자 검사 요즘은 굉장히 널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는 것보다 알려져 있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더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제 외과 의사지만 저는 뭐 수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삶이란 것에 있어서요. 수술은 굉장히 정해진 대로 쭉 하면 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쉬운 거예요. 네, 수술하신 후에 어떤 것이 더 많이 힘든 부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술 후 회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환자 패널 분들이 계시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그리고 영양사에게 또 이제 식사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뭘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뭐 여기는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는 것이겠죠. 여기에 상관없이 서류 부분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계속 일을 하실 거니까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드시는 것을 해결하실지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잘 숙지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타민 섭취가 그리고 미네랄 섭취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비타민에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는 또 검사를 할 때 체중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다 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수치도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뭐 철분이나 칼슘 정도 어떤지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네, 리사님, 수술 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 수술 전에 많이 준비했거든요. 집에 왔을 때 6주 동안 튜브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뭐,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튜브를 다른 걸로 또 바꿨고요. 그 다음에 좀 좋았고요. 스무디나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게 저랑은 또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매 시간마다 먹어야 했어요. 그래, 칼로리를 채우려고요. 제가 3살 아들이 있는데 계속 저를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 것,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먹어야 하고 먹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 신체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힘든 부분이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죠. 멜로디, 우리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또 먹는 데 원칙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저는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키를 먹을 때도 '아 이거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레이첼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 먹는 거는 제가 이제 수술한 지 한 3 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TV 같은 거를 보면 햄버거나 피자 먹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못 먹으니까 그런 데 대한 게 쪼끔 마음이 안 좋죠? 먹는 거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단 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수술 후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사회적 생활이 수술 전부터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그전에 했거나 예상을 뭐 못했거나 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전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후 8주 후에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저는 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일은 24시간 시프트를 하는 그런 일 직종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졌는데 '아니야. 다 할 거야.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텨냈습니다. 8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제가 이제 MD 앤더슨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어떤 사람이 MD 앤더슨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았네. 넌 여기 왜 있어? 여기 일을 못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나는 벌써 여기서 8 달이나 일을 벌써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0 파운드 정도 이제 빠졌고요. 그래도 제가 돌아보면 주변 돌아보면 '아 내가 위가 없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서는 모르죠. 어떨 때는 뭐 시프트 동안에 쉴 수도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잘해 왔고요. 어떤 때는 3일 동안 자기만 한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세 가지예요. 그게 어렵죠.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것이 이제 삶입니다. 어 이거 잘 해내셨어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게 지금 현재 64살, 64살 되셨는데 CDH1이 있으시고 근데 이때 위절제술을 권고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 제가 이제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볼게요. 제시카 님 말해 주시겠어요? 네. 친구 관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또 좀 있다가 제가 새로운 직장에 이제 갔어요. 그때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제가 위가 없다는 걸 몰라요. 그저 그냥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음식을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의 친구들 그룹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어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에요. 농담도 하고요. 쟤를 제외시키는 것도 없고요. 아마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뭐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뭐 좀 나쁜 경험요. 사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마음을 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다른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다른 경우 양쪽 다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친구도 있고요.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해 주고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다른 친구는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는 뭐 걔한테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냥 문자해. 연락해 봐."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사람은 뭐를 어떻게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레이첼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강연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가족과 와인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같이 뛰는 친구도 같이 있을 거고 다른 친구들 여러 이런 관계요. 이런 관계들이 수술 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지원해 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봅시다. 어 몇 달, 몇 년 이렇게 수술이 한지 지나도 계속해서 덤핑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혈당 문제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에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CDH1 연구를 시작했을 때 CDH 연구는 초기 발견하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제 켈리에게 다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 VA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때 그 상황은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MD 앤더슨에서 어 영양사 지시를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모든 BA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거부하지 않고 다 이제 제가 받았고 예. 지금 아직도 이제 군대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BA나 이제 지금 현직에 계신 군인이신 경우에는 더 큰 그 BA에 계실수록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BA인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국립보건원처럼 국가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또 돈을 안 내셔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 질문을 좀 온라인에서 주신 것들을 좀 다시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이첼 님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위절제술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그 칼로리나 이제 수분 같은 걸 보충할 수 있는지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네. 위절제술 후에 단백질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나 수분 같이 보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하긴 좀 그런데요.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거를 고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그 요리법들을 통해서 단백질 음료를 집에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잘 드시고 더 몸에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덤핑 증상이 딱히 없으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파는 거를 이제 드셔도 되는데요. 어떤 경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팩에 300 칼로리 정도 이제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음식 하실 때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좀 보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 상담하는 거를 통해서.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놓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좀 조언을 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멜로디님은 어떻게 체중을 유지하셨습니까? 네. 저는 회복이 빨랐고 또 아무거나 또 잘 먹어요. 그래서 좀 가리는 것이 없는데요 지금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기분이 몸 상태가 좀 좋아질수록 좀 더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올리브 가든에서 메뉴를 먹고 또 애들 메뉴 시켜 가지고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터키 스파게티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요. 터키는 또 단백질 보충하는 면에서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빵을 또 올리브 가든에서 있는 알프레드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제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먹고 마시고 했어요. 매 시간마다요. 스파게티 면에 버터를 넣고 소스 안 하고 버터만 넣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치즈 같은 거 많이 뿌리고 물 3-4 온스씩 계속 먹고 그다음에는 좀 단 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좀 단 거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거를 좀 먹고 계속 먹는 거에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여행 가거나 하면 확실히 체중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거를 신경 계속 쓰면서 스케줄 딱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그게 중요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어요. 이런 기회가 참 중요하거든요. 좀 더 많이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환자분들을 경험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데뷔의 꿈 재단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나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고 또한 데뷔의 꿈으로도 연락을 해 주세요. 데뷔의 꿈에는 많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웹사이트도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